안녕하십니까.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토요일마다 오전이랑 오후 학교 수업이 있는데 오전에 휴강이어가지고 제가 잠깐 사무실 상담을 하나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문에 들른 김에 영상 한번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어떤 주제로 삼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문의받은 내용 중에 유익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나 올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상간녀 회사의 상간 사실을 폭로한 경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신 이후에 상대방, 이른바 이제 상간녀나 상간남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와 불륜을 했다라고 알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 사실이 실제로 맞다라고 하더라도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처벌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그 말이 상간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었는지입니다. 누가 누구와 불륜을 했다, 가정 있는 사람과 만났다 라는 말은 당연히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겠죠. 대법원도 불륜 관계에 관한 언급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공연성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대표, 팀장, 인사팀이라던가 직장 동료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 또는 소수한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전파 가능성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무조건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에 관해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나 그 문제를 처리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분풀이 목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저 사람 상간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꼭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상의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간녀 회사에 전화했다라는 사안의 대부분은 감정적인 폭로나 망신주기, 징계 요구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불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서 항상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문제는 대체로 개인의 혼인관계와 사생활 영역에 가까워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내가 너무 억울해서 말을 했다, 상대방도 망신을 당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 라는 이런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는 더 위험하겠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라든지 회사 게시판,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향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직장에 전화해서 망신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법원 절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문자나 카카오톡, 숙박 내역, 차량 블랙박스, 사진, 통화 내역, 카드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에 전화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본래 상간소송에서 피해자였던 분이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 대표, 인사팀, 거래처 등한테 이 사람이 상간녀이다, 불륜을 했다라고 알리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감정적인 폭로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상간 사건은 누가 더 화가 났는지보다 누가 증거를 제대로 갖추고 절차를 지켰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항상 상간녀 소송을 임할 때에는 내가 상대방이 너무나도 감정적으로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지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짧은 영상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생각이 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까지도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답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